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또 다음 거 좀 봅시다.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네가 그래도 1단원 할 때는 조금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이게 갈수록 눈들이 다들 풀려가고 있어. 이 나머지 정리 항등식 나머지 정리 부분이 진짜 중요한 파트이기도 했고 인수 부분에는 좀 복잡하긴 하지.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소수 가볍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질문 좀 받고 해볼게요. 자, 복소수가 뭐였어요? 복소수가 뭐냐? 자, 루트 마이너스 1 저번 시간 좀 덜 이해가 좀 안 됐던 학생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걸 우리가 실제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실제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야.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i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i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5다. 그럼 얘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5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허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러면 자, 이 숫자는 자, 이거는 허수고요. 그럼 이제 실수와 허수가 복합되어 있는 뭐 이런 거 3 더하기 2i 이런 식으로 허수 부분이 있고 실수 부분이 있는 이런 수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불렀고요. 자, 복소수에서 이 부분을 이 실수인 부분을 말 그대로 실수 부분. 그 다음에 이 허수 단위의 개수 요거 이 i가 아니라 2를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a가 0일 때, 자, a 플러스 bi에서 특히 a가 0일 때, 그때 우리가 그거를 순허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실수 부분이 없는 얘네들을 순허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례복소수 얘기 나왔죠. 편례복소수. 자, a 플러스 bi인데 이 녀석의 편례복소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위에 짝대기를 하나 써서 표현을 한다. 얘는 어떻게? 이 허수 부분 부호를 바꿔서 써주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 z의 편례복소수다.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z파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복소수에 대한 뜻이었고요. 그럼 복소수를 계산은 어떻게 했었냐? 그냥 일반적인 근호가 있는 계산과 비슷했었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했잖아. 3 플러스 5i 빼기 2 마이너스 3i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고요. 너희가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였죠.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다. 이거 합차 공식이네요.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4 빼기 뒤에 거 제곱 1이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빼기 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게 4 더하기 1이 된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주의해 줘야죠. 그래서 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모두 할 수 있냐, 모두 할 수 있냐 이런 거. 분모의 복소수가 있는 이런 분수를 우리는 어떻게 분모를 실수로 바꿔줘야 된다.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수로 바꾸듯이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은 요거 이렇게 곱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복소수를 곱해서 실수로 만들어 준다고 했죠. 분모가 2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5분의 6 빼기 3i 이런 식으로 분모가 4 빼기 1이 아니라 4 더하기 1이었어요. 이번 시간에 이런 걸 배웠었지. 자, 그 다음에 이런 복소수는 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자, 어떤 복소수를 거듭 제곱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i는 그냥 i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다 i 곱하면 그럼 마이너스 i가 되죠. i의 4제곱은 여기다 i를 또 곱하면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i의 5제곱부터는 다시 i 마이너스 1 땡땡땡땡 요렇게 4개씩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는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로 거듭 제곱을 하면 순환하는 형태로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복소수의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복소수의 특징이 하나 더 있었죠. 자, 복소의 특징 하나 더 있었죠. 자, 뭐가 있었냐? 만약에 자, A가 양수, B가 양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면은 답이 루트 AB로 나왔어요. 중3 때 배웠던 거죠. 근데 만약에 A가 음수, B도 음수면 어떻게 되느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면은 이게 자,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를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루트 3i 곱하기 루트 2i란 말이야. 그러면 루트 3 루트 2 곱하면 루트 6이고 i끼리 곱하면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그래서 음수끼리의 제곱, 음수의 제곱근끼리의 곱은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제곱근 두 개를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둘 다 음수란 소리예요. 반대로 나누면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는 루트 A 나누기 루트 B를 하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왔냐? 루트 B분의 A로 합쳐졌어. 맞지? 근데 누가 분모가 음수면 루트 B분의 루트 A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면 루트 3i 분의 루트 2. 그럼 분모 분자에 i 곱해서 실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분모 분자에 루트 3i를 곱하면 분모 분자 i를 곱하면 루트 3 루트 2i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치? 부모 분자에 i 곱하면 여기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제 요거 합쳐주면 마이너스 자 루트 3 하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를 합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건 맞는데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음수끼리 곱하면 A, B가 되는 건 맞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돼요. 둘 다 음수일 때 곱하면은 마이너스 튀어나온다. 분모만 음수일 때 나누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거기 숙제가 36쪽까지였잖아요. 자, 일단 아니 좀 복습을 해주려고 했는데 힘들어버렸네. 내일 갔다 와서 많이 피곤했나 보네. 자, 29, 33쪽까지야. 33쪽까지 중에서 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하는 문제가 좀 있었나요? 33쪽까지 중에서 좀 잘 안 돼요, 헷갈려요 하는 문제. 이건 없었나? 그냥 계산이라 계산 좀 해봤나? 자 그러면 34, 35, 36쪽 34, 35, 36쪽 중에서 34, 35, 36쪽 중에서 잘 안되고 헷갈린 문제 있습니까? 12번 12번 또 17번 자 12번 17번 재난 문제는 이거 그 뭐야 그 뭐야 비행기 모드 해도 나오잖아. 비행기 모드 해도 재난 문제 나오잖아. 기껏 해봐야 덥다는 얘기밖에 더 나와. 하루는 덥다고 나오고 하루는 폭우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또 덥다고 나오고 지진 나왔는데 맞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주말이어서 전북이었나? 네. 아니 전북에 지진 나고 여기가 뭔 상관이야?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 명 폰 동시에 올리길래 니니하면서 대체 근데 이게 저게 재난 문제가 이게 가끔씩 와야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싶지 좀 매일매일 오면은 거의 스팸이야 거의 요즘에는 걸핏하면 오니까 재난 문제가 좀 진짜 재난 문제 같아야지. 나중에 가면은 막 진짜 심각한 일 와도 에이씨 또 덥다고 왔겠지 하고 덮어버릴 거 아니야. 자 12번 17번 두 개 한번 볼게요. 자 12번 문제 두 개 하고 방정식으로 넘어갈게요. 방정식 할 때 좀 너네 좀 그래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알파는 1 플러스 2i 베타는 2 마이너스 i 그거에 켤레복소수 알파 바 베타 바가 있습니다. 뭐를 구하라? 알파 바 더하기 알파 베타 바 더하기 알파 바 베타 더하기 베타 바. 뭐 이 복잡한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덮어놓고 그냥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었죠.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중2 때도 중3 때도 있었던 거야. 중3 때도 뭐 A는 1 플러스 루트 2 B는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줘놓고서
뭐 A, B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있으면은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해서 식을 정리하고 대입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인수분해해서 식을 정리해서 대입을 하자. 자, 알파바 얘네 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바 베타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공통이잖아요. 공통이잖아. 그럼 인수분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은 간단하게 되는구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개 더하면 되죠. 2개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2개 더하면 3 플러스 알파 3 플러스 i. 자, 그 다음에 자, 따로따로 켤레복소수의 합은 따로따로 켤레복소수에서 합은 뭐랑 똑같다고 했죠? 먼저 더하고 켤레복소수에도 똑같다고 했죠. 켤레복소수 하고 합을 하는 거나 먼저 합을 하고 켤레복소수 하는 거나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i겠죠. 3 플러스 i 곱하기 3 마이너스 i 합차네. 합차.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10. 뭔가 되게 복잡한 식이었는데 사실은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2 때, 중1 때부터 대입을 하기 전에는 식을 좀 간단히 해놓고 대입을 해라 에 관련된 문제예요. 12번 12번 이거 질문했어요. 뭐였지? 이해돼요? 무슨 소리인지? 다시 정리하고 대입하면 되게 간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냥 중3 때 했던 무리수 계산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해주면. 자, 17번으로 갈게요. 자, 17번 하나 하고 좀 할만한 2차 반응식 갑시다. 뭔가 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2차 반응식 가면은. 자, 17번을 봅시다. 17번은 뭐냐? 아이고, 뭐 2021? 이게 재작년에 나온 책이니까 아마 올해 새로 나오면 2023제곱까지 있겠지. 자, i 제곱 더하기 3i 세제곱 더하기 4i 4제곱 더하기 땡땡땡 2021 i 2021제곱인데 자, 하나씩 봅시다. 아까 했던 얘기인데 요렇게 4개 이렇게 4개죠. 이렇게 4개 i부터 해서 i 4제곱까지가 계속 또 반복해서 4제곱씩마다 반복해서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순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4제곱 4개 단위로 좀 끊어서 생각해보자. i 자,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랑 똑같죠? 마이너스 3i i 4제곱은 그냥 1이잖아. 더하기 4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2i가 되겠네요.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 플러스 5i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8 그럼 얘도 계산하면은 2 마이너스 2i가 나와요. 이 4개 계산하면은 계속 2 마이너스 2i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1제곱까지니까 어디까지 계산하면 자, 2-2i가 몇 개나 나오겠어요? 4개씩 한 세트예요. 2020까지가 4의 몇 배야 그러면? 4, 500인가? 그래서
505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지? 이게 505개가 나오죠. 2020제곱까지. 마지막에 2021제곱이야. 얘는 더하기 2021. 자, i의 2021제곱은 i의 2020제곱까지가 1이니까 4의 배수 2020제곱이 1이니까 2021제곱은 그냥 i겠죠. 얘는 2020 아니지 1010이죠. 1010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1010i 더하기 2021i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은 1010 플러스 1011i. 그러면은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을 구하라. 1010 더하기 1011.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복소수 i는 4제곱마다 반복이 되니까 그거를 좀 활용하면은 규칙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거 36쪽까지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여기는 37쪽은 건너갈 거고요. 건너갈 거고. 자,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가봅시다. 38쪽. 38쪽. 2차 방정식 이제 이 3학년 때 해놨던 게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자, 2차 방정식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 다 알죠? 맞죠? 제곱끝 이용해서 풀기. 근데 제곱끝 이용해서 푸는 건 중3 때밖에 안 씁니다. 중3 때밖에 안 써요. 어차피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냥 근해 공식 쓸 거니까.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 풀기, 근해 공식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풀기. 특히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루트 안의 부분.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근해 공식이죠. 여기서 특히 어디 부분이냐면 요 루트 안의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판별식이라고 불렀죠. 이 판별식이 양수면 플러스 루트 몇 마이너스 루트 몇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단 말이야. 맞죠? 플러스 루트 몇 마이너스 루트 몇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D가 0이면 판별식이 0이면 이것도 많이 했었죠? 중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음수면 중3 때는 해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뭐 배웠어? 허수 배웠죠? 복소수 배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3분의 2 풀마 루트 3분의 2 풀마 루트 3 i 허수죠. 그래서 D가 판별식이 0 이상이면은 이제 우리 서로 다른 두 허근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그럼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만약에 B가 짝수일 때 우리가 2분의 B를 B'으로 써가지고 짝수근의 공식이 있었죠.
이거 짝수근의 공식을 짝수근의 공식 헷갈려요? 안 외울래요? 안 외우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리지. 나중에 근의 공식 쓴 다음에 근호 밖으로 제곱수 빼고 또 약분하고 하는 별도의 또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B가 짝수면 그냥 B가 짝수면 2로 나눌 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2A인데 2로 나누면 A, B인데 2로 나누면 B 프라임 쓰기로 했고 설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그 다음에 A도 2로 나눴고 C도 2로 나눈 거니까 총 4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C. 이때 우리가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도 우리가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B가 짝수일 때 1차항계수가 짝수일 때 우리가 이렇게 근의 공식, 짝수 근의 공식과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페이지 39쪽에 1, 3, 5 세 개 풀어봅시다. 페이지 39쪽에 1, 3, 5 한번 세 개 풀어봅시다. 이제 여기는 이제 또 할만할 거야. 여기는 이제 할만할 거예요. 네, 39쪽에 1, 3, 5. 그러니까 다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쓰라는 거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근의 공식 쓰면 되고. 1, 3, 5, 3개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2,000원씩이 목요일날 2,000원씩 문제 좀 풀고 2참수 좀 설명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2차 함수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날 끝난다고 했죠. 다음 주 목요일날 특강 끝나고 바로 학원 방학 시작되고 학원 방학 끝나면 이제 학교를 가야 돼요. 물 마셔도 돼요. 어? 빨리 마시고 와. 조심하고. 어? 맞아요. 요즘 에어컨 이게 제일 세게 나오는 거죠 지금.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날씨가 너무 더워서 큰일이야. 자, 생각 보시고 1번은 그냥 근해 공식 쓰는 거지. 근해 공식 써서 자 1번의 첫 번째 건 인수분해가 되잖아. 3x x 여기가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죠? 인수분해 되잖아. 자, x는 1 또는 x는 3분의 2 그래서 실근이죠. 실근 첫 번째 거는 실근 자, 두 번째 거는 근해 공식 쓰면은 자, a분의 자, 2a분의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4ac 4 6에 24 마이너스 24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19 빼기 24 하면 마이너스 15니까 자, 요거는 허근이죠. 루트 안에가 음수니까 허근입니다. 세 번째 거 짝수잖아. 짝수분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의 절반 2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그러면 a가 아니라 2죠. 2분의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2 요것도 실근 자, 네 번째 거 자,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4 1 빼기 24 음수잖아.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3i 허근이죠. 허근. 그래서 루트 안에가 양수면 실근, 루트 안에가 음수면 허근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이게 1번 문제. 근해 공식 쓰면 돼요.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그죠? 1차원 개수가 짝수일 때 짝수근 공식 쓰면 더 편하고요.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잘 안 되는 거 있어? 이거 3번 있잖아요. 이게 3번. 네, 그 마이너스 2에서 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아, 그러네. 이거 플러스네. 이거 플러스네. 이거 플러스네. 플러스네. 이거지. 아, 이것 때문에. 이거 말고 나머지는 맞죠? 이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지. 나머지는 맞을걸? 이런 식으로 근해 공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자, 판별식에 해당하는 문제는 자, 판별식. 여기 봅시다. x제곱 요거. 이게 다음과 같을 때,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예요. 자, 어떻게? 판별식부터 씁시다. b제곱, 요거 제곱. 2k-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니까 마이너스 4k제곱. 정리하면은 4k제곱 완전 제곱식이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빼기 4k제곱. 2차식 같지만 약분해서 요게 판별식 t.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려면은 d가 양수면 돼요. 그래서 이항시켜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k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죠. 판별식. 부등식 풀면 되잖아. 두 번째 중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0. 그러면은 k는 4분의 1. k는 4분의 1. 마찬가지로 세 번째 허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4k가 1보다 커야 되니까 k는 4로 나눠서 4분의 1보다 크다. k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별식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근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 중근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질 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중근 갔는데 중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다. 자, 중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그냥 2차 방정식 되겠네요. 플러스 4k 플러스 4는 0. 이거 완전 제곱식 아니야? k 플러스 2의 제곱. k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그때의 k값, 실근. 자, k가 마이너스 2고 그때의 실근을 구하여라. k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x는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중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다. 이거 다 중3 때 했던 얘기예요. 중3 때 해가 없다 대신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내용을 좀 볼게요. 정리하고. 자, 다음 페이지 40쪽을 보면 뭐가 나오냐?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자, 이것도 사실 중3 때 이미 얘기해 주긴 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두근이 이렇게 된다. 두근이 이렇게 된다. 두근을 실제로 더해본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루트 없어지고 마이너스 루트 없어져서 2a분의 마이너스 2b 즉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근해 공식해서 새로운 규칙이 아니라 근해 공식 쓴 결과 두 개를 그냥 더한 거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요. 두근해 곱하면 마찬가지로 두 개를 곱하면 이거 합차잖아. 합차. 플러스 루트면 마이너스 루트면 합차잖아요. 계산해 보면은 a분의 c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라고 할 때, 자,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혹은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은 직접 해를 구해도 되지만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직접 근의 공식 써서 두 근의 합을 구해도 되지만, 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아, 이거 두 근의 합은 그냥 5분의 7이구나. 두 근의 곱은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두 근의 곱은 2차 항계수분의 상수항 5분의 2구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수를 알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해도 되죠. 반대로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4, 두 근이 4와 6 A 값과 K 값을 구하시오. 그럼 원래는 이거 4 대입한 거랑 6 대입한 거랑 연립해서 A랑 K 구하거나, 그치? 2 괄호 열고 x-4 x-6은 0 해서 전개해서 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두 근이 알려줬네? 개수를 구하라네?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할까? 자, 두 근의 합이 10인데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a는 마이너스 20. 그럼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두 근의 곱은 24인데 두 근의 곱 어떻게 구한다고요? a분의 c. 그러면 2분의 k가 24니까 k는 48.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근하고 개수, 근을 주고서 개수를 구하라 혹은 개수를 주고서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을 구하라. 그럼 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근과 계산 요 내용입니다. 중3 때도 있었던 거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거, 또 중3 때 했던 거야, 이것도. 두 근이,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 있는데, 반대로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자, 두 근이 알파, 베타, 2차 계수가 A일 때, 우리가 2차 방정식 어떻게 썼어? A, 괄호 열고, x-알파, x-베타는 0. 중3 때 했었죠? 그치?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이다. 2차 항계수가 A다. 그러면 요렇게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지. 다음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뭐로 할까? 2 빼기 루트 3일 때 이고 2차 계수는 편하게 1로 하자. 2차 계수 1. 2차 방식 세우시오. 한근은 2 빼기 루트 3이고 2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세우시오. 자, 이거 중3 때 어떻게 했나? 첫 번째, 한 근이 2 빼기 루트 3이야. 그럼 우리 다른 한 근 구할 수 있죠? 그쵸? 어떻게? 여기 루트 앞에가 부호가 다른 두 근이 나온 거니까 한 근이 2 빼기 루트 3이면
다른 한근은 뭐다? 2 플러스 루트 3이다. 우리가 이걸 켤레근이라 불렀어요.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다른 한근은 2 플러스 루트 3, 켤레근.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배운 대로 해야지 해가지고 x 빼기 2 플러스 루트 3 x 빼기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전개하려고 보니까 이게 분배법칙 써서 전개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지. 대입을 해놓고 전개하는 방법이 귀찮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전개해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요거 그냥 미리 전개한 거야. 미리 전개한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켤레근은 이게 합차 형태로 나오잖아. a 플러스 루트 b랑 a 마이너스 루트 b랑 합차 형태로 나오잖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나 알파 곱하기 베타가 간단해지겠죠? 자, 어떻게? 2차 항에서 1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4x 두근의 곱 둘이 곱하면 4 빼기 3이니까 1은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지죠. 그래서 자, 우리 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근이 그냥 유리수 형태로 나오면 이게 편해. 첫 번째 방법이 편해. 근데 두 근이 무리수의 형태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식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 요 형태로 풀면 좀 더 간단합니다. 다 중3 때 했던 내용이긴 해요. 그럼 이제 추가로 고1 내용 하나 추가해야지. 뭐냐? 자, 한근이 자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2 플러스 루트 3 켤레근이 된다. 자, 이게 언제일 때냐면은 개수가 유리수일 때 자,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은 요 무리수 부분 부호만 바꿔서 써주면 켤레근이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개수가 유리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요 교재에는 없긴 한데 고등학교 이제 2차 방정식에는 개수가 무리수인 것도 나옵니다. 루트 3x 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이런 식으로 개수가 무리수인 것들도 나와요. 자, 그러면 그때 개수가 무리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즉, 개수가 실수인 범위까지 확대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허근이 나와요. 그래서 a 플러스 bi가 한근이면은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된다.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인 범위까지 확대되면은 이게 허근의 형태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복소수, 켤레 복소수 형태로 두 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개수가 실수일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자, 개수가 무리수로 나오면 자, 요럴 때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었다. 요거의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었다. 그럼 이때는 켤레 복소수를 쓸 수 없다는 소리예요. 2 플러스 루트 3? 그럼 다른 한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인가? 개수가 실수일 때는 요 켤레근을 쓸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확인을 해야 돼. 개수가 유리수일 때 루트 부분 부호를 바꿔서 켤레근을 쓸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 40쪽에도 있어요. 자, 거기 40쪽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과 2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세 번째
혈내근의 성질. 여기 보면은 써있죠. 개수가 유리수면은 P 플러스 Q 루트 M이 한근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M 한근이야. 근데 개수가 실수가 되면은 그때는 P 플러스 QI 복소수, 혈내 복소수가 혈내근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교재에서는 개수가 무리수인 거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몇 개만 좀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두 근이 3 또는 2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두 근이 3 또는 2다. 인수분해하여라.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근이 3 또는 2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 a, b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자 페이지 41쪽에 쭉 내려서 5번 문제를 봅시다. 자 41쪽에 5번 문제를 보면 자 얘를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래요. 그러면 자 어떻게 방금 두 근이 주어지면 인수분해할 수 있었잖아요. 자 41쪽에 5번 문제. 그럼 일단은 얘를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이 상태에서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하면은 일단 는 0이라고 해놓고 두 근을 먼저 구해요. 두 근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근해공식 쓰면 되잖아요.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펄마 루트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1 펄마 루트 4i니까 2i 요렇게 두 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아까 두 근이 알파 베타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했잖아요. 자, 두 근이 요거니까 어떻게? x에서 요거 한번 빼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i x 플러스 1 플러스 2i 두 근을 구해서 허근이 나올 수 있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허근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두 근이 주어지면 똑같아요. 알파 베타 두 근이 주어지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한 거야 지금. 요거랑 요렇게 해서 인수분해 한 거예요. 괄호 푼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소수가 나와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 자, 41쪽에 1번은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1번 41쪽에 1번, 3번 한번 구해볼래요? 1번, 3번 41쪽에 1번, 3번 요거 두 개 하고 오늘 마무리 할 거고요. 자, 마무리 할 거고요. 41쪽에 1번, 3번
이거 곱셈 공식 쓰는 문제겠죠? 일 번, 3번 두 개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집에 갑시다. 일단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을 직접 구하지 말고 뭐 인수분해나 근해공식 써서 직접 구하지 말고 그냥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활용하면 돼요. 숙제하고 숙제 미리 적어주면 숙제는 오늘의 숙제는 간단하게 30 다시 그다음에 일단 이거 두근의 합, 두근의 곱좀 구해보라 했어요. 밑에 가서. 푸는 방법만 알면 간단한 문제. 일단 두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근 직접 구하지 말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라.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 2잖아. 2. 두근의 곱 a분의 c 1분의 c 1분의 3 두근의 곱 3이에요. 그러면 a제곱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그러면 두근의 합 2니까 2의 제곱 4 그리고 알파 베타가 3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통분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알파 베타가 3이었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였잖아요. 3분의 2 끝. 그래서 두근을 직접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활용한 겁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복잡할 거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그리고 2차 항계수는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3. 두근의 곱 a분의 c 1분의 1. 그러면 두 근이 3과 1인 2차 방정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3x 플러스 두근의 곱 1은 0. x제곱 a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숙제는 자, 2차 방정식 보면 숙제는 이게 39쪽 남은 거 3문제랑 41쪽 남은 거 몇 문제 요거만 풀어보면 되고요. 이거 뭐 이걸 두근으로 하는 거니까 x-3 x-1은 0 이렇게 만들고 전개해도 얘가 나오긴 합니다. 안 나오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을 두근으로 하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x제곱이 1인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 잘못 썼구나. 미안. 이 원래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미안. 잘못 썼구나 얘가. 그러니까 3하고 1이 두근이잖아요. 미안.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면 3 더하기 1 해야 되는 거지. 미안. 두근의 합이 3 더하기 1이잖아. 4x 이 두근의 곱이면 플러스 3을 이렇게 써야죠. 잘못했지. 두근이 3하고 1이니까 두근의 합 4.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두근의 곱 3. 미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숙제는 39쪽, 41쪽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면은 복습 문제가 있어요. 복습 문제가. 그래서 111쪽.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적게 했어요. 39, 41하고 110부터 111.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숙제 꼭 해주세요.